시간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딱 이제 50이 딱 됐는데 이런 걸 강의할 줄은 몰랐어요.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다 스마트폰 보고 TV 프로도 많죠. 그런 거 보고 어렸을 때 사실 보던 게 저희 때는 책 조금 이제 만화책이라도 어쨌든 책을 봤었던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 전철을 딱 타면은 아무도 책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서 있고 그래서 사실은 출판 업계나 이런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책이 끝난 것 같다, 책 안 나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책을 한 20여 권 썼었던 저자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서 책을 기다리고 책을 내면 좀 사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 작가들 보면은 일단 알려져야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제 책을 썼을 때는 제 이름이 책에 누가 돼요. 누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이 부각되면 안 돼요. 근데 조금 책이 많이 나가면서 책 제목도 강신주의 뭐뭐뭐 이렇게 달아야지 팔리고. 근데 지금 똑같은 경우죠. 지금 젊은 작가들이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책 내용으로 이제 승부를 해서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문제가 책을 안 보니까 이름이 알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또 책을 읽자라는 또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좀 슬프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경남 함양 출신인데 서울에 이제 올라갔었을 때 집이 아버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저희 누이랑 저랑 책 보는 거, 저녁에 책 보는 거 이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름 또 책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교과서, 교재, 참고서, 아마 아이들이 이제 책가방에 들고 있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책들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책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몇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일단은 처음으로 구별해야 될 게 교재랑 책의 차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재는 아시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보는 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험이 나온다던가 취직 시험 할 때도 그 책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책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입시 때 쓰는 그 교재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아이들이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보면 그닥 참고서가 많지 않아서 좋은 참고서 하나랑 문제집 한두 권 정도로 대학 입시 시험을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냥 학기마다 막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재가 이제 엄청 커진 거죠. 이제 교재랑 일단은 책을 일단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보셨나요? 학창 시절에 읽어보셨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 교과서 밑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안 보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교재만 보다가 살다가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책 한 걸 안 보고? 교재의 특징과 책의 특징은 아주 쉽게 구별되는데, 교재는 졸려요. 교재는요 다리를 찝어가면서 봐야지 돼. 책은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차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교재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야 이건. 근데 책은 내가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재를 많이 본 친구는요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거. 지금도 교과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해서 아프리카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얘기지만 미국이 지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럼 영어 공부 안 하겠죠. 그럼 교과서가 외국어 교과서가 아프리카 언어가 되겠지. 그러면 똑같이 또 그거 가지고 밑줄 치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재와 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교재는 내가 고른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누군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재를 보고 재밌어하는 친구도 간혹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교재를 보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잔소리하는 10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재밌어 한다면 그 사람 머리는 1000명으로 쪼개져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 저자 있죠. 그게 만화책이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게 그게 일본 만화 같은데 캔디 아시죠? 캔디. 예. 저는 제가 보는 만화책은 다 저희 누이가 보던 거를 제가 보는 건데 캔디 보면은 시종일관 한 작가가 만화가지만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연애도 하고 뭐 테리우스라는 애도 만나고 안소니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이 좋으면 그냥 보는 거죠. 교재와 책을 1차적으로 구별해야 될 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한테는 교재는 지루하고 졸립다. 책은 재밌다, 안 졸리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난다. 국어책 밑에 소설책을 하나 놓는다고요. 막 그 대목이 막 클라이막스 오는 데 있죠. 막 주인공이 막 어떻게 되고 뭐 갈등도 있고 막 이럴 때 다음 장 넘겨야 될 때 그래 선생님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팍 친다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교재와 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교재에 너무 많이 지배돼서 그래. 책 읽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책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정해줘도 안 돼요. 그 똑같은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책을 읽어야 아이한테 좋겠다. 그 거짓말이고 손주한테 권해줘도 안 돼요. 애를 서점에 데리고 가서 애가 제일 재밌어하는 거를 가지고 가게 해야 된다고. 책은 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행복하죠. 즐거우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교재와 책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책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재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이었던 게 내 가족들한테는 교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럴 수 있죠. 이 책 참 도움이 되더라. 그 예를 들면은 집안이 성격이 안 좋아요. 그냥 급하고 막 다혈질적이야. 근데 그 책을 딱 봤더니 마음이 좀 좋아졌어. 근데 자기가 낳은 딸이라 딸도 상태가 비슷해요. 자기랑. 그러니까 너도 아무래도 이걸 봐야 되겠다 해서 줘도 그 아이가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의 특징이 뭔지 알죠? 내가 고르고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교재와 책을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이유도 짐작이 돼요. 교재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 아이가 이렇게 치아 가동이 되거나 학교 다니면 집에 전집류들 책 사놓죠. 책. 정확하게 교재예요. 애를 처음서부터 지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가득 쳐놓고 이거 다 먹어야 돼 넌. 이거랑 요만한 그릇에 요거 먹고가 다르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교재처럼 압도 안 하게 집에 책 한 권 정도만 꽂아놓고 그쵸 아이 보도록 보고 나면 한 권씩 놔야 되죠. 그냥 교재 한 방으로 그냥 다 끝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집류들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때서부터도 또 책을 싫어하는 거야.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일본 이바라기현에 있는 인구 22,000명의 작은 도시 다이고 마치입니다. 15년 전 5개의 작은 학교가 통합해 만들어진 다이고 초등학교. 아침 8시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학교에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3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곳 다이고 초등학교에선 등교 풍경이 좀 색다릅니다. 부모님 대신 학교의 고학년 학생들이 마을의 어린 동생들을 인솔해 함께 등교하는 거죠. 아직 수업 시간은 아닌데요. 다들 책 읽기에 집중. 매일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 5분 동안 가지는 독서 시간입니다. 이 독서 시간은 이곳 학교뿐 아니라 현재 일본 내 27,000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침 독서 운동의 일환입니다. 本を読むのが好きで1週間に 2,3 冊本読みます。静かに本が読めるというところが僕はいいと思います。一斉に朝の読書をしている姿を見てまず、表情などを見ながら健康観察も兼ねています。一日のスタートが元気に切れているのか、登校してきた様子なども振り返りながら児童の朝の読書をしている表情なども見ています。また、機関指導をしながらどんな本を読んでいるのか
を、見る時もあります。 매일 아침 5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책 읽기.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는데요. 이곳 다이고 초등학교에선 5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아침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책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곳 학교 도서관에선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도서관을 찾아와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책을 통해 얻도록 하고 있죠. やはり子どもたちがたくさん本を読んでもらえる、その本を使って調べることでさらにいろんな興味が広がっていくと、多分大人になってから自分で図書館とか、それから町にあったりする公共の図書館などに行ってもっと調べたいって、そういう目が生まれてく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実際インターネットですとすぐ調べられて便利だっていうところもあるんですが、インターネットよりやっぱり本の良さっていうのもよく分かってもらえると思うので、そういったシステムに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 독서 운동은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이어집니다. 일명 가정 독서라고 해서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시대에 가정의 화목을 일깨우는 건 물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한 책 읽기를 통해 자연스레 독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打ち読については親子で同じ本を読む、あるいは親子で同じ時間に本を読むということを進めていますので、そのことによって親子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良好な親子関係が築けて、それが授業にも役立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は間違いなくあると思います。 이곳 다이고 마치는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최초로 독서 마을을 선언한 곳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도시 내에 도서관과 서점이 각각 하나뿐일 정도로 독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독서 마을을 선포하고 아침 독서와 가정 독서를 도입하는 건 물론 마을 주민 모두가 동참해 책 읽기 운동을 펼치도록 주도한 이가 있습니다. 다이고 마치의 정장 와타이키 씨. 2007년 1월 정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 공약이 바로 독서 운동이었다는데요. 그 후 10년 다이고 마치는 독서로 일본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됐습니다. 読書の街を宣言したきっかけはですね、10年前なんですけども、当時子どもたちが非常にゲームに夢中になってたんですよね。でゲームばかりやってるという親の声が聞こえたものですから、もっと本を読ませようということで、それじゃあ宣言をして大子町の子どもたちには本を読ませる活動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宣言をしたんですけども。 독서 마을을 선언하면서 와타이키 정장은 마을 내 초등학생들이 연간 50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내 95%의 아이들이 그 목표 이상을 해내고 있죠. 日本でもですね、やはり大学生が本を読まない、社会人も本を読まないということが非常に社会的な問題に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やはりスマートフォン、特にですねスマートフォンなどで、ある程度の情報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で満足してるんですね。ところがスマートフォンでは情報は得られても本当の深い意味での知識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やはり読書の重要性っていうのが必要だと思いますね。 독서 마을을 선언한 후부터 마을 도서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유명무실하던 도서관 이용률이 독서 마을 선언 후 6개월 만에 50%나 증가했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을 찾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독서 운동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와타이키 정장의 예견이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또 이곳 도서관에선 마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지도록 북스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ブックスタートは保健センターの方からこちらの方に依頼があって、一応お手伝いという形で、1歳と1歳半、2歳、3歳に町の方から健康診断の時に本を2冊ずつプレゼント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こちらから行ってその本を読み聞かせ、その子どもさんとお母さんに対して読み聞かせをしたりお手伝いをしております。はい。 그런가 하면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합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의 아침 독서 운동에도 활약하고 있죠. 私の好きなこと趣味ということで読み聞かせね、これ小学校へ、行って朝の読書の時間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で10分ぐらい月に 3つの学校4つの学校行ってその読み聞かせの活動はしています。私がたまらないのは子どもたちの目が輝いている。そしてよく聞いて感想も言ってくれるし、とても私82歳ですが自分が楽しいんです。それでもう年だから引退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うけども、私はもっともっとやりたいんです。とにかく子どもたちの目がたまらないです。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방송국에 오다가 대중교통을 타면 사람들이 자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책을 꺼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책이라는 것이 책의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스마트폰의 자리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랑 이제 항상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출판사는 책을 어떻게 하면은 전자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열릴 수 있게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도록 하는 걸 만드는데 여전히 또 뭐 마찬가지의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우리의 착각, 상당히 집에 많은 책이 있지만 꽂혀 있지만 그게 다 교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모은다, 애서가다, 독서가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좋아했고 행복했던 책들 있죠. 그 책들이 차곡차곡 서재에 꽂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죽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 드러난다고. 집에 주간지가 꽂혀 있는 어미의 내면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셨을 때 집에 어떤 책이 꽂힐까를 봐야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일관적이어야 되거든요. 저자잖아요. 제가 진짜 친하지 않으면 제 집필실 서재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서가에 꽂혀 있는 순서와 정리되어 있는 게 제 영혼이에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작가들은. 아주 친해야 서재. 그래서 저도 그 작가가 그 뭔지 아시겠죠? 저를 서재로 불러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저한테 마음을 허락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여러분들 어때요? 집에 책들이 꽂혀 있나요? 그저 모든 것들이 방송, 예? 보통 방송의 불문율이 있죠. 15살, 13살이 느낄 수 있게 만든다고. 그럼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는 12, 13이 된다고. 책은요 50이 읽어야 될 것도 있어. 그게 가능하거든요. 책은 많잖아요. 수준이 막 천차만별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저자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방송과 스마트폰이 비슷하게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보시죠. 딱 보면은 뭐 하나 열어놓으면 광고 보이죠. 그럼 광고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많이 조회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더 어려져야 된다고.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자극적이고 관능적이고. 그럼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살이 돼도 12살, 30살이 돼도 12살, 40살이 돼도 12살. 그거보다 조금만 어려워서 20대 정도의 책만 봐도 못 읽어 이제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성장이 멈춰진 사람이 어떻게 아이와 손주 손녀를 키울까? 12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를 키울까? 대학에 특강 가잖아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절대 제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유치한 질문이 안 나왔었던 질문들이 막 나와서 당혹스러워요, 많이. 대학교 3학년의 질문과 고등학교 2학년의 질문 수준이 똑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 제가 받은 느낌은 이들이 다 스마트폰만 본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무슨 글들, 무슨 뭐 논설들 뭐 잘해봤자 이런 거 보고 그냥 머릿속에 정리돼 있으니까 우리가 미뤄짐작하는 게 있죠. 대학생은 지성인이잖아요. 12살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자기 전공에서나 교재 보는 거에서는 학점을 따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젬병이에요. 성숙해지질 않았어요. 전혀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더 안 드려도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끄고 있느냐가 사실은 책 읽는 거의 관건일 거예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게 되면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동영상이랑 기타 등등 자료보다 책이 더 재밌으면 된다. 재밌고 이해 편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책을 12살로 떨어뜨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가. 한때는 그랬잖아요. 뭐 독재 시절에도 돼도 막 독재가 좋아요, 그냥 독재 박수 쳐요, 이런 책도 있었지만 어떤 몇몇 진지한 저자들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쓰죠. 그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독재니 뭐니 적응된 사람들이 읽으면 불편하지. 당신들은 못 살고 있어, 이런 책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책을 빨리 봤었어야 됐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좋아졌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봐도 되죠.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동영상 매체들이 우리를 12살, 13살 정도에 머물게 한다면 책은 우리를 20살 이상 더 좋은 책을 계속 읽게 되면 25, 30, 40 그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세계를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 근사하죠. 저자들이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이 글이 잘 나올 때는 언제냐면 40대 중반 이후에 좀 글이 잘 나와요. 좀 많이 써야 잘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딱 50이잖아. 제가 지금 쓴 책이, 저는 책을 쓰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럼 지금 쓴 책과 나중에 10년 지나서 60에 쓴 책 보면 60의 몸뚱아리에 맞는 책이 나오겠죠. 몸 아픈 것도 글을 읽다 보면 나오고. 일단은 출발은 제가 봤을 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문제를 떠나서 책이 원래 재밌었던 이유는, 제가 재밌는 이유는 딱 얘기 드렸죠. 내가 고른다. 근데 골랐는데 모르잖아요. 책의 신비가 뭐냐면 처음에 느낌으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때 있죠.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재미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해서 산 거야. 교재는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뭐예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책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책 사고 싶어, 이 책 읽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고 재밌는 부분까지만 딱 읽어요. 스톱! 내가 골랐으니까 내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즐거울 수 있어서 이 책을 산 거지,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읽는 이유는 뭐야?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무슨 교재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가장 큰 요령은,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애들 데리고 가면은 얘 뭐 책 이걸 고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요거 안 볼 것 같은데도 막 고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무조건 사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서 저주한다. 샀으니 끝까지 안 보면 죽여라던가 이러면 애가 나중에 책을 고르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한마디만 사실 해주면 좋은데, 네가 고른 책이니 네가 이거 읽고 행복하고 근사할 것 같아서 네가 샀으니 그 느낌이 유지되는 데까지만 읽어라. 억지로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끝까지 다 보는 책들을 진짜 힘들어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까 언뜻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했었던 책들이 여러분이라고. 나는 이 작가 좋아하고 나는 이 책 좋아하고 이 장르 좋아해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죠. 책은 내가 좋아서 골랐듯이 내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딱 봐도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죠.
얘가 어디까지 읽었나만 딱 봐도 이해되는 거예요. 뒤쪽 부분은 안 읽는구나. 이 아이는 그런 아이구나. 이해되시나요? 책은 이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가소비가 굉장히 심해요. 처음에는. 중간에 처음에 표지 보고 사고 뭐 보고 샀다가 또 망하고 이러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만 하면 아이가 책을 고르기 시작하죠. 책을 딱 고르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 슬슬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통제를 못하죠. 왜냐하면 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랑 갈 필요 없고 아이가 서점에 가가지고 책들을 고르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작가가 나오면 검색을 해서 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안착만 시켜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요. 평생 교재 같은 걸 보면서 살 거거든요.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이거 읽어야지 하는 그 자료들이 주어질 텐데 이 아이는 그 와중에 저희 학창 시절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재 밑에 책을 보고서 행복해하는 아이. 교재 밑에 책을 깔고서 이제 그거 보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여긴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운하를 따라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책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역사와 전통을 지닌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쉘트마를 만납니다. 1853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164년. 그간 여러 차례 서점 주인이 바뀌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단 한 가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독립 서점이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역사 깊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쉘트마의 경영 철학도 남다른데요. We think this bookstore is a second home for the people living in the Netherlands and for the tourists who come here. People can come into the store and we don't expect them to buy a book. We hope they buy a book, but they don't have to. Some people come in on a Monday and they sit here for 2 days reading a book, like a library. And we say, that's fine, that's okay.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책 읽는 문화를 파는 곳. 오랜 세월 서점의 명맥을 이어오며 다진 경영 철학은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특히 신간 도서가 발간되면 작가가 직접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죠. 여느 서점에나 있는 보여주기식 사인회가 아니라 책의 장르에 맞춰 정치, 경제,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이벤트입니다.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we are more than a bookstore. We are a house full of book-related events. In this store we do 650 events per year. That's a lot. There's an event going up on upstairs right now. Maybe you have a look later on. And that makes this bookstore so powerful. So we try to do is inspire people, inform people, and make the right presentation for the people so they can find their book easily. And if you do that, you will survive. 5층 구조로 된 서점은 각 층 각 코너마다 각기 다른 테마와 주제로 완벽히 분리돼 있어 마치 작은 전문 서점들이 하나의 대형 서점을 이루고 있는 듯한데요. 특히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아동도서 코너는 키즈 카페에 부럽지 않죠. 아이들의 이목을 끄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나지막한 소파와 쿠션, 장난감과 헝겊책, 팝업북, 갖가지 놀이기구들까지 어린 고객들을 위한 서점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And what we try to do here is children can sit here, they sit in these bags and they read. The very small children go in that boat and mom or dad sitting on the corner of the boat and reading out of a book. We get authors from... 그런가 하면 2층 요리책 코너엔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서점에 웬 주방이 차려져 있죠. 일반 서점에서 결코 볼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 요리책 시연 행사가 열리는 장소인데요. 요리책을 낸 저자가 서점에 와서 요리책 레시피대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선보이는 공간입니다. 독자들은 저자가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고 요리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곧 구매로 이어지겠죠.
nearly every weekend we've got authors of cooking books who stand here, cook. Are you a cook? Not really. They really cook in this store. In the store, and people can taste. They come around and they say, please taste this. And you can taste, and then they cook out of a certain book. And that makes it beautiful, because when you come up these stairs, you think, you smell something beautiful and you want to know. 네덜란드 독립 서점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는 서점 쉘트마.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책의 독자이자 문화의 소비자가 됩니다. 음악과 춤, 요리와 놀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서점. 하지만 이 모든 이벤트의 중심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좀 더 재밌고 의미 있게 읽도록 하기 위한 쉘트마의 방식이죠. Reading made what I am today. I've been at school, not too many years, but I read a lot. And I think I am very successful because of that. Reading gives me knowledge. Reading a book about management, for example, advises me in certain situations what to do. I could say my life would be useless without a book. I think I always need a book, and I couldn't go without one.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트램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스파우 광장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서점들이 밀집돼 있어 책방 거리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을 대표하는 3개의 서점이 있습니다. 본토 터줏대감 네덜란드 서점, 아메리칸 스타일의 미국 서점, 영문 서적으로 채워진 영국 서점까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책방 거리를 지키고 있는 독립 서점들. 그리고 이곳 스파우 광장이 책방 거리로 유명해진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북마켓. 네덜란드 전역에 있는 크고 작은 25개 독립 서점 상인들이 이곳 스파우 광장에서 책 시장을 엽니다. 헌책과 고서적을 중심으로 오래된 가치를 판매하는 스파우 북마켓. The focus was on quality, and it's still our public appreciates the quality of our books, and at the same time we try to present as much as possible new books every week. So there's not, in my stall, there's not the same books as last week. I try to present as much as possible new books every week. And that, I hope, distinguishes us from other markets. That makes the market interesting. 이곳 스파우 광장에서 28년을 이어온 북마켓. 이들의 자부심은 책의 가치와 다양성에서 찾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오래된 가치가 있는 책. 지금은 발간되지 않은 희귀 서적이나 누군가의 추억이 깃든 손때 묻은 책들이 북마켓의 가치를 높이고 있죠.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책향 가득한 이 아날로그의 바다를 거닐다 보면 때론 보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Market is once a week, and I try to come. Sometimes even they smell good, sometimes they smell awful. If the owner was a smoker, all these books stink like cigarettes. But yeah, the original books are smelling sometimes. You're right. Smell on it. Yeah. Then I think it won't pass over. It will exist all together. The internet, books, and all kind of other things. Like also in the music, there are still LPs and there are still music on the internet. I think that will last a long time. I don't know about 500 years. I don't know anything, but my generation and next generation will still read books, I think. 인구 10만 명이 사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마스트리트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생을 이끈 마스트리트 조약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오래된 도시의 오래된 건축물, 여기 입구가 좀 독특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외형만 봐선 중세시대 지어진 성당인 듯한데요. 입구는 마치 펼쳐진 책을 형상화한 듯한 모양. 안으로 들어가 보죠. 성당인 듯 성당 아닌 성당 같은 이곳.
13세기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은 가톨릭 교회 건물입니다. 18세기 말 교회가 문을 닫자 마구간, 자전거 보관소, 전시장과 파티장 등 여러 용도로 쓰이던 건물을 지난 2005년 네덜란드의 한 서점 체인 회사가 인수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The most interesting thing that we had when we started here was that the building, the church, was completely empty. So we were free to fill in or to design what we wanted. And of course we did that with the architect, but we were completely free. We had only one law, that was we are not allowed to touch the building. So everything is removable, we can take everything out and we never touch the building. 인수 과정에서 마스트리트 교구가 내건 단 하나의 조건, 교회 본연의 모습과 의미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칙. 이를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손상된 토마스 아퀴나스의 벽화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온 생을 책과 사색에 몰두했던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일대기. 그림은 교회 천장에 오롯이 새겨져 서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자리에 만들어진 스테 코너, 십자가 테이블로 의미를 살렸죠. The most characteristic of the Dominicana bookstore is the fact that we are in a Gothic church from 700 years old, which has its own special character, in which we placed this steel bookshelf in this building. So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is minimalistic construction and the Gothic church. And in the Gothic period, it is all about light and space. And what we have is that this construction makes the church even bigger and shows even strong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thic period. 700년의 역사와 서점이 공존하는 곳,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뽑힐만 하죠. 헌데 지난 2014년 건물을 인수해 서점을 열었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도미니칸 서점도 한 차례 문 닫을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때 서점을 아꼈던 마스트리트 주민들이 나서서 모금 운동을 펼쳤고 서점은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은 서점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도미니카는 협회가 만들어져 서점을 운영하고 있죠. 폐쇄 위기에서 되살아난 도미니카난 서점은 다시 돌아올 책의 부흥을 꿈꿉니다. What we can see that for a few years ago, books were out of fashion. Everyone said, no, books are finished. We see a revival. We see more and more people who come from e-reading and go back to book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 book is that it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stories in your head. So it is a very creative activity. When you look at a movie, somebody else created what you are seeing. But when you read a book, it's your own universe you create. That, to m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reading books.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치즈가 유명한 도시 하우다입니다. 네덜란드 치즈 유통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하우다. 도시 전체에 고소한 치즈 향이 가득한데요. 여기에 달콤한 초콜릿 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초콜릿 공장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시립도서관. 입구 간판은 여전히 초콜릿 공장이네요. 도서관에 들어서면 엄숙하고 정숙한 도서관 풍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다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유로운 하우다 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도서관은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제든 찾아와서 책과 함께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곳. 분위기가 남다른 이곳 하우다 도서관은 지난 2015년 네덜란드에서 뽑는 올해의 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The Library of Gouda was elected as the best library of 2015 because of the combination of library, restaurants, place with presses, old presses, as you can see next to us here, and the archives of Gouda. And together we have our program, our agenda, with activities and courses and workshops and all that kind of things. While 네덜란드에서 올해의 도서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도와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인바와 베이커리샵, 카페, 그리고 지역 라디오 부스 등 도서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아지트로 활용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데요. 이곳 하우다 도서관이 주목받는 또 다른 점은 도서관 직원들이 주민들을 단순한 이용객이 아닌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What is important for us is the service, the hospitality. As you can see when you came in, there is the service desk. There is a service desk here upstairs as well, but you won't find us sitting behind a desk and behind a computer. It's like we walk around, we say hello. The feedback two ways is important. Yeah.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하우다 도서관은 초콜릿 공장의 달콤하고 따뜻한 이미지에 지역 주민의 삶을 정겹게 녹여냈습니다. 하우다 주민들에게 도서관은 만남의 장소이자 사교의 공간, 그리고 책을 통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Well, it's a fantastic place here. You can have lunch and you can read books and you can borrow them. So it's really cozy here and now it's nice to be here.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o be a library in the city where you are. So you have a good link with the community of that city. And it can be that the community asks for something, well, like this example about the language courses, the Dutch courses. It is needed by the inhabitants of Gouda. So yeah, then it's important for us to play a role. Yeah. 인생을 돌아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반드시 봐야 될 것, 이거 안 보면 안 되는 거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만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건 해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면은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책과 관련돼서 여러 종이로 되어 있는 요 매체와 관련돼서는 자기가 행복했던 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굉장히 소중하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책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0살, 30살, 40살, 50살, 심지어 철학, 역사서부터 가장 깊은 저자들 있죠. 그런 저자들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TV에서 뭐 어제 2명 죽고 아프리카에서 100명 죽고 안 아프죠. 그거 이제 보통 3인칭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죽으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죽음을 딱 겪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죽음에 대한 소설이라든가 시를 딱 보면 알아요. 이젠 알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안목이 높아져서 어떤 소설가를 보면 이럴 거예요. 얘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고 썼다. 가짜다. 여기 나이 또래를 보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저희 두이가 많이 읽었었던 게 50대 초반, 40대 후반이 많이 읽었었던 게 하이틴 로맨스라고 기억나요? 이제 고등학생들 로맨스 얘기인데 연애인 듯 연애 아닌.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러나 그거를 썸 탄다 그러죠. 썸 탄다 그래. 얼마 전에 썸이 정확한 뜻이 뭔지 알았어요. 남녀 사이인데 육체적 관계는 없는, 키스는 안 한 관계가 썸 타는 거래. 저희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는 만나면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거나 뺨을 맞거나 하는 이 우여곡절의 과정인데 애들이 그런가 봐요. 어쨌든지 간에
하이틴 로맨스라는 책을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교복 입었던 시절에 꿈꾸잖아요. 막 혈기 뜨거운 게 18, 19인데 이해되시죠? 막 열정적이고. 개인적으로 한 16, 17에 결혼하는 게 몸은 제일 건강하고 아이를 낳으면 제일 건강하게 낳죠, 사실은. 그러니까 뜨거운데 학교에서는 연애 못하게 하고. 저희 때만 해도 그 뭐예요? 그 미팅이라고 그러나? 그거 해서 들키면 무기정학이었어요. 무기정학.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무기정학. 그 딴 학교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니야. 우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뭔지 아시겠어? 리스트 줬고 우리 학교에 통보를 하면 저 무기정학. 어두웠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학생들이나 이런 그쪽에 하이틴 로맨스를 많이 읽었어. 사랑 얘기도 많고 슬픈 얘기도 많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캔디라는 거 그런 만화들도 끼고 이랬는데 문제는 그게 유치해진다면 연애를 한 거예요. 진짜 연애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이고 유치해라.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네. 무슨 이해되시죠? 지금 꼬맹이들이 무슨 뭐 만화 영화 보면은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랑 놀잖아. 그거 안 볼 때가 있죠. 유치하다. 요술공주가 어딨어? 이렇게 느끼면 끝나는 거거든요. 왠지 엄마가 요술복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술을 부릴 것 같다. 그럼 그 세계에 들어가잖아. 책이라는 게 또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들 있죠. 예, 그거는 또 대부분 그거와 관련된 거야. 내 경험과. 책이 왜 안 읽히냐? 경험이 없어요. 별로 경험이 없어. 아픈 경험이 없어요. 아이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잘 안 돼. 너무 안 돼 막. 산사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에 가서 기도해도 안 돼. 너무 안 돼, 안 돼. 안 될 때 교육과 관련된 글 하나 읽어봐요.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썼나? 아유 이런 아이 가지고 무슨 이런 교육책을 썼어? 이건 양반이다. 내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잡지 못하면 책이 안 읽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책의 한 요령이에요. 서점에 왜 뒤지겠어요? 교재에는 해결 안 돼요. 교재는 널널한 얘기 나와. 청소년 교육은 이렇게 외우고 이래.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 아이 설명 못하고 내 삶 설명 못하고 내 죽음 설명 못해. 교과서에도 교재에도 나오죠. 사람은 죽는다. 그냥 여러분들 읽었죠. 옛날에 배웠을 거 아니야. 사람은 죽는다. 개구리도 죽고 꽃도 지고. 그런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인데. 아까 교재와 책의 차이도 얘기했죠.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고 교재는 남들이 보라는 책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이 잘 안 읽히는 이유는 불행히도 경험이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다들. 더 강해야 된다고. 불만이 있으면요. 남편이랑 싸우고 아이랑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책이 읽히거든. 근데 자꾸 나만 참으면 된다. 이래버리면 책 절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책은 언제 읽히냐고요? 책이 이 저자가 진짜 저자냐 가짜 저자냐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글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어야 돼. 맛집 책 같은 것도 책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건 사실 스마트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저자가 너무 묘사를 잘할 수 있죠. 이 집 청국장을 먹었더니 뭐 지금까지 먹었었던 모든 음식이 다 쓰레기로 느껴져요. 막 이렇게 글을 썼어. 그러면 그 순간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맛있다라는 거 알아요? 언제 알지? 그 집에 가서 먹어봐야 된다. 먹어보면 저자의 위대함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되지? 이걸 만나면 확 입을 찢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들은 저자가 될 수도 있어. 이 집은 맛 없다고. 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시겠죠? 저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경험한 것 있어야 글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독자들을 울리니까. 경험한 척 하면 실패죠. 한 1, 2년인가? 표절 문제 많이 생겼지. 표절 문제. 기억나요? 표절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저자의 핵심이야.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한 것처럼 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독자들이 책을 잘 못 읽는 독자들은 사기 당할 수 있잖아. 어머 이분은 사랑을 이런 비극적인 사랑을 했네 느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왜 안 읽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손주까지 봤는데 책들이 안 읽힌다. 40 넘으면 거의 인문학 책들이 거의 다 읽혀야 돼요 지금.
왜 못 읽냐? 경험이 협소하게 살아왔어요 지금. 모험도 안 했고 상처도 안 받았고 이러니까 어떡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죽은 시신이라도 꼭꼭 만져봐야 되는데 시신 무섭다고 멀리하고, 염할 때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아비가 어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 그 베네 쪼고리 입히잖아. 죽을 때도 그 입히잖아. 염할 때. 사람이 죽으면 구멍이 다 열려요. 힘이 없으니까 똥구멍서부터 다 열려서 액체가 다 쏟아져 한 3일 동안. 그걸 다 닦아내고 옷을 입히는 거야. 베네옷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온데 그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있죠. 그거 무서워한다? 그럼 그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어떤 책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얘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이구나. 나랑 똑같이 경험했는데 얘는 어찌 이렇게 잘 표현하는가. 인간은 똑같아요. 경험하는 건 똑같아. 제대로 살면. 그런데 저자는 그걸 표현을 잘해. 여러분과 차이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더 많이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잘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 뭐 경험을 해도 표현 못하죠. 표현을 했다 보면 오해만 사지. 에? 말만 입만 열면 가족이랑 분란이 일어나잖아. 근데 작가들이 분란이 일어나겠냐고. 인간은 똑같아요. 이게 저 같은 저자나 이런 사람들 보면 몇몇 학생들은 어머 선생님은 저랑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겠어? 밥 먹고 연애하고 실연당하고 부모 돌아가시고 이런 거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냥. 대신 그게 뭔지 경험할 때 있죠. 물러나지 않고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강하게 느낀 사람은 제 책을 다 읽어. 조금만 이해한 사람은 요 정도 이해해야 될 거예요. 웬만한 슬픔이나 이별 같은 거 피했던 사람은 요만큼만 읽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만큼 책이라는 항아리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슬픈 거죠. 30, 40이 넘어서 이제 어른인데 책이 안 읽힌다.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너무나 슬픈 거죠.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로 가득한 이곳은 동남아 교역의 중심지 베트남입니다. 경제 개방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최근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문화 교류를 하며 국민들의 지적 성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출판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여전히 낮은 독서율과 책을 읽지 않는 습관, 이를 바꾸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찌민 일본에 조성된 책거리인데요. 중고 서적을 파는 골목으로 시작해 지금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서점들과 북카페가 자리한 호찌민 젊은이들의 지성 1번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그 많던 오토바이도 이 골목에선 볼 수 없죠. 144m 길 중앙엔 야외 책장이 늘어서 있고 언제든 앉아 편히 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골목 곳곳에 배치해두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국민 1인당 연평균 독서량은 2.8권. 독서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지만 3년 전 책 한 권에도 못 미치던 독서량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 엿보이는 곳입니다. Tại vì em là thích đọc sách cầm tay hơn là đọc sách trên mạng. Sách trên mạng thì nhiều khi là nhìn máy tính nhiều quá thì nó mỏi mắt. Sách trên đó thì mình đọc xong rồi có thể ý kiến, ghi chú thích vào lại được.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장인들도 시간 구애받지 않고요. 해마다 전체 매출이 20-30%씩 증가할 만큼 요즘 베트남 국민들의 책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몸의 허기를 채운 베트남이 이제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중입니다. 책이라는 게 뭔지 대충 느낌은 오세요? 예. 책은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낌. 그래서 책이 잘 읽힌다면 이거 이런 거예요. 여행 가기 전에 이탈리아로 여행 간다고 하자고요. 가기 전에 막 자료 넘기면 눈도 아프고 복잡하고 인터넷을 긁든 여행책을 보든 그러잖아.
여행 갔다 와봐요. 그리고 그 책 사봐. 책 다 읽힌다? 그리고 막 그 저자 욕한다? 이것도 다루지도 않네? 얘가 이탈리아를 가기라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가진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용기 있게 당당하게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파도를 맞고 그 경험을 경험을 내가 해오고 살아왔는가. 다 그 경험돼요.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피하지 마시고요. 대충 이걸로 그만 우리 얘기 끝나자 이러지 말고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고 나면 그게 딱 쌓이면 최소한 한 100여 권의 책을 읽을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저자들이 책을 통해서 뭘 요구를 할까? 뭘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맛집 책을 쓴 사람은 뭘 요구를 할까? 이거 읽는 사람한테. 아, 나 이 집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아이씨, 혼자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데, 제발 좀 이 책을 보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좀 먹어봤으면. 모든 책은요, 이렇게 요구해요. 이렇게 살아봤으면. 책을 읽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것들이 있다고. 요거 잘 보세요. 요게 뭐야? 요게 왼 허벅지? 아니 지금 신체 부위가 아니에요. 허벅지 그러지 말고 요쪽 다리가 왼쪽 다리, 요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잖아. 요게 책이야. 책 여러분이 잡은 책이에요. 교재 아니고 책. 요거는 여러분 삶이야. 책을 먼저 읽잖아. 이렇게 읽잖아. 그럼 정상적이면 여러분 삶이 앞으로 나가. 책을 추월해. 이렇게 삶을 추월하면은 또 책도 변해. 이해되시나요? 책을 통해서 먼저 이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만 걸어가기 시작하나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쪽도 가잖아. 공부도 안 했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삶이 먼저 나가버려. 갑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가.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그거와 어울리는 책이 따라가야 돼. 친구들 만나서 수다라도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우리 어미 아비 죽었을 때 마음이 이랬어 라는 거를 또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책이 읽히지?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책만 보는 거야. 책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이 가는 것 같아 보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떡이 돼요. 앞에 한 걸음도 못 가. 이러면 재미도 없어. 책 읽기의 재미는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돼. 맛집 책을 보고요. 계속 맛집 책 100권 읽고 맛집 순례를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겨워서 못해. 다 읽을 필요도 없죠. 중간에 조금만 가다가 이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짐 챙겨서 나가야지. 지갑 들고. 일단 먹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맛있으면 어떻게 돼? 그 저자를 신뢰하겠지. 최소한 이 맛집 책 저자는 내 입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그 집이 맛이 없으면 접어야죠. 두 번째 맛집 책을 또 봐야 되는 거야. 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책 안 읽고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 돼? 못 가. 인생은 안 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또 팍 주저앉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요렇게 이렇게 책 읽고 경험 심화되고 경험 심화된 만큼 책이 읽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0살 때 읽는 책 있죠? 20살? 삶이 많이 나아졌으면 이 책 이제 못 읽어. 30살에 맞게 읽어야 되고. 그렇죠? 읽은 만큼 삶이 또 좋아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게 또 올라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로 그럴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아마 그때 10년, 20년 그렇게 지나서 보면 하이틴 노맨스를 봤듯이 참 유치하다. 하지만 그때는 진짜 옳았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보면 교재에 치이죠. 교재는 그런 거 아니잖아. 뭐 교재를 가지고 경험해요? 뭐 예를 들면 교재 뭐 대표적인 게 뭘까? 물리학 가지고 뭐 다리가 와? 한번 뭐 낙하의 법칙이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한번?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교재의 특징은 이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공부를 학점이 좋다고 그러거나 성적이 좋고 뭐 서울대 뭐 명문대 간다라고 그래서 걔가 잘 살지 못해요.
이걸만 가거든. 그냥 항상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교재만 보다 보니까 삶은 그대로야. 삶은 베이비야. 이것만 그냥 읽어서 지 똑똑한지 알고 성장한지 알아. 미적분학 푸니까. 이건 유치하니까. 이거 유치하니까 꼬맹이들이 왜 잔인해요? 세계를 잘 못 느끼잖아. 꼬맹이들이 벌레 막 죽이는 거 봤죠, 막. 어른들이 그럴 수 있잖아. 얘야 왜 이렇게 그거 괴롭히니 이러고. 꼬맹이들이 벚꽃 흔들잖아, 이렇게. 에? 그냥 재밌다고. 그것만 아는 거야. 어머, 난리니까 재밌네?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어차피 질 걸 왜 이렇게 애를 못 살게 구냐 이러잖아요.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책을 읽고 애가들이 성장해져야 돼. 근데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머릿속에 시험 볼 수 있고 억지로 공부하는 교재만 이렇게 됐고 삶은 10살, 12살. 이걸 유지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 게임을 하거나 그쪽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꼬맹이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잔혹하게 동료들 막 죽이고 그런 문제 벌어지잖아. 그럴 때 받은 느낌은 옛날 꼬맹이도 어렸을 때 있죠. 어렸을 때 저도 아마 그랬을 거야. 동네 개들 괴롭히고 괜히 괴롭혀 괜히 막 목줄에서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리고 또 뭐예요? 꽃 있으면 꺾고. 왜냐하면 조금만 나이 들면 누가 꽃을 꺾나 그거. 안 꺾죠. 조심조심해서 지나가잖아. 그걸 못 배운다고 지금. 그래서 사실 무서워요. 여긴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시내뿐 아니라 유럽을 오가는 수많은 인파가 거쳐가는 곳 리옹역. 한 해 평균 11권의 책을 읽는다는 프랑스 국민. 하지만 이곳 역대합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책을 꺼내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저 열차가 들어오길 무료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좀 특이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검은 기둥의 주황빛 포인트. 이게 뭘까요? Quentin et Christophe, qui sont deux des associés fondateurs de Short Edition, étaient devant un distributeur de barres chocolatées pendant une pause et ils se sont dit ce serait bien qu'on puisse prendre un café et prendre une histoire en même temps. 과자나 음료처럼 소설을 자판기로 뽑는다는 발상. 그 아이디어로 탄생한 것이 이야기의 자판기입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먼저 주황색 상단에 있는 버튼 3개 중 하나를 누릅니다. 그럼 약 10초 후 마치 영수증 같은 모양의 인쇄된 종이가 나오는데요. 이게 한 편의 이야기랍니다. 이 엉뚱하고도 기발한 발상의 자판기는 2년 전 프랑스 남동부에 있는 그로노블시에서 처음 제작됐습니다. Et donc le distributeur d'histoire courte, la genèse est née à ce moment-là. Et Quentin a construit une petite boîte que nous avons montrée au maire de Grenoble, Éric Piolle, et qui a dit c'est une trop petite boîte, moi ce que je veux c'est une grande boîte qui imprime des histoires dans les espaces publics que la mairie gère. Donc on a installé 8 distributeurs, il a commandé 8 distributeurs qu'il a installés dans différents endroits de la ville pour des endroits où il y avait de l'attente, mais aussi pour des endroits où il y avait de l'accueil du public, et en disant la mairie vous offre un moment de littérature, même si ce n'est pas forcément l'endroit où vous l'attendiez. 2011년 설립된 온라인 출판사 숏 에디션. 이들은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신진 작가들의 글을 투표를 통해 최종 선발해 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시와 고전, 서스펜스, 판타지, 다양한 장르의 창작글들이 공모를 거쳐 플랫폼에 올라옵니다. 현재 1만 명의 작가와 8만 편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숏 에디션.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20만 명의 온라인 독자들이 일반 심사단이 됩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고 읽고 순위를 매깁니다. 숏 에디션에선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작품들을 뽑아 상을 수여하죠. Une fois qu'on a organisé ces prix-là, nous, on sélectionne donc les histoires qui ont été choisies par les internautes, plus des histoires choisies par le comité éditorial de Short Edition, qui ont le format, donc qui ont un nombre de caractères suffisant, des histoires qui sont suffisamment courtes pour pouvoir rentrer dans le distributeur d'histoires courtes. Donc c'est moins de 7500 signes et on alimente comme ça les distributeurs d'histoires courtes. Chaque jour, on reçoit 150 textes. Sur ces 150 textes, il y en a 2 ou 3 qui iront dans le distributeur d'histoires courtes.
현재 이야기 자판기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스페인, 일본에까지 전해져 모두 150대가 분포돼 있다는데요. 가장 많이 배치된 기차역은 물론 병원, 쇼핑몰, 상점과 공항 등 자투리 시간이 많은 다양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오가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용료 또한 무료죠. 자판기 하나에는 모두 600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 분량에 따라 인쇄되는 종이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요. 1분, 3분, 5분. 보통 3분의 글은 60cm 정도가 되고요. 5분짜리는 1m가 넘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걸 골라 버튼을 누르면 그 분량에 따른 이야기가 무작위로 인쇄돼 나오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야기 자판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인쇄된 이야기를 보고 흥미로워하죠. Le concept est sympa, du coup pouvoir s'occuper quand on va prendre son train ou quand on attend quelqu'un, c'est agréable. Non mais je prendrai le temps de lire les petites histoires dans le train, ça va me permettre de passer un bon moment dans le temps, donc moi je trouve ça plutôt positif. Ouais. Effectivement, je pense qu'il faut revenir à ces valeurs-là, les vraies valeurs de la littérature. Et ça nous permet aussi de nous déconnecter justement de nos smartphones et de passer un bon moment en lecture. 지하철이나 기차로 이동하는 사람들, 무료하게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이들의 출퇴근 시간, 자투리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는 이야기 자판기. 물론 책은 아니지만 책을 대신에 스마트폰에 뺏긴 사람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색다른 독서법으로 접근한 프랑스의 이야기 자판기. 글을 읽는 재미가 다시 생겨날 것 같습니다. Lire, c'est un moyen de retrouver le calme, de plus être dans cette, de sortir de ce monde qui est très actif, qui est très sollicitant par les téléphones portables. On reçoit des mails, on reçoit des notifications. Voilà, quand on lit un livre, on est seul, on est dans une bulle, on fait la paix avec soi-même. C'est un peu Et je crois que lire, c'est important pour transmettre. Voilà, généralement, quand même, quelqu'un qui lit, c'est quelqu'un qui est capable d'apprendre des choses nouvelles et qui est ouvert sur d'autres pensées. Voilà. 그래가지고 책이 스마트폰 볼까? 이북 볼까? 동영상 볼까? 이 문제의 선택 문제는 아니에요.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그러려면 뭐 별 수 없잖아요. 우리부터 책을 읽어야지. 우리가 책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도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로 다 설명된다? 이 책을 읽었잖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여기 책을 하나 읽고 이렇게 가봤더니 넘어졌구나 이러면 뭐예요? 이거 잘못된 책이야. 그것도 여러분이 다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책은 그 세계예요. 교재가 어떤 세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 거죠. 젊은 세대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교재의 세계와 스마트폰의 세계가 양분돼서 가랭이가 쭉 찢어져 있어요, 지금.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1살, 2살 먹을 때 아이가 더 성장해야 되죠. 옛날에는 그냥 엄마 업어줘, 감기가 들어도 업어줘 이랬잖아. 근데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아플 때 어미가 아픈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됐어요, 제가 걸어갈게요. 이럴 때 여러분들 느끼잖아. 아이가 성장했다고. 그게 책에서 가능하니까요. 인간이 되는 거, 성장하는 거. 어쨌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자도 고민하고 독자도 고민하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교재와 책은 다르다라는 거. 또 하나, 책은 책, 삶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림? 네, 책이 잘 안 읽히면 삶을 잘 못 사는 거고, 삶을 잘 못 사는 이유는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렇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책을 우리가 꼭 왜 반드시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지 미루어 짐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어요. 저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예. 소설책 한 권이요. 시집도 있나요? 이곳은 행복을 주문하는 곳, 시민행복문고입니다. 시민행복문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세요. 기다림은 즐겁고 오가는 길은 더 값진 시간. Some other girl and guy would love this swirling sky, but there's only you and I, and we've got no shot. This could never be. You're not the type for me, and there's not a spark inside.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You say there's nothing here. Well, let's make something clear. I think I'll be the one to make that call. But you'll call. And though you look so cute in your polyester suit, It's wool. you're right. I'd never fall for you at all.